다음 소식은 정치권, 그중에서도 야당과 관련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출마 선언의 내용을 좀 다룬 거예요. 부동산 반대로 문정부 때리고 정치에 빚없다 윤석열 때리고. 그러니까 문정부와는 이런 점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예비 후보와는 이런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보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그리고 선체 질의응답. 이걸 또 이 기사는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서서 질의응답하는 걸 앉아서 또 이른바 또 나왔네. 이 표현이. 쪽벌. 이거와 차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군요. 그리고 본인이 왜 감사원장을 중도에 그만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질문이 나왔는데 준비 못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초보의 한계 아니냐 이렇게 또 기사는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지율이 낮다는 부분도 여기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왜 윤석열이 아니고 저인가?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책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현 정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 질문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했죠. 차별화가 뭔가 이런 건데 영상의 앞부분에 있었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평소에도 애국가를 자주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족 행사가 하는데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이 또 공개가 돼 있어요. 명절 등 가족 모임 땐 국민을 해하고 애국가를 부른다. 4절까지 부른 적도 있다. 매번 그러는 건 하지만 4절까지 부르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족 모임 때 애국가를 부르는 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MBN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애국가를 열창하십니까? 제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에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 가족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4절까지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애국가를 부른다.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게 좀 묻어나기도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근데 이거는 또 보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최재형 후보의 애국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후보 스스로가 애국가를 불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가족이 4절까지 부른다는 점. 그런 점이 또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가 애국가와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행사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노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애국가도 저희가 원래는 1절만 약식으로도 했다가 요새는 그마저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 애국가를 기다렸던 이 보수 지지층한테는 확실한 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또 지금. 분명히 있고 정치인 스스로가 이렇게 애국가를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애국가를 직접 부르시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나아가서는 범보수층의 애국심에 좀 예. 절절한 호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예. 한편 이제 가족과 관련돼서는 다들 약간 깜짝 놀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 예. 한편으로 와 가족 행사에서 4절까지 다 부르는 그 가족도 뭐 그런 일이 있구나.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생경감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일단 가족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예. 최재형 후보의 또 집안 내력을 보면 어떤 뭐 독립운동가였다가 아버지는 뭐 6.25 전쟁 참전을 예. 하셨다 이런 그 가족의 내력들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좀 뭐 이른바 싶고. 병역 면문가로 뽑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문화적 그 전통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며느리들이 저걸 괜찮아 할 것인가? 아. 그래서 저게 오히려 며느리들한테 반감을 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아. 저는 어쨌든 간에 보수당이 후보로 나오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보수 정치의 기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약간의 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훨씬 더 그보다 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떤 행사 때 애국가 부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최근에? 매일 부르긴 하지만 예. 저렇게 직접 혼자서 완창을 다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저런 경우는 잘 없게 조용조용히 부르게 되지 그렇게 멋있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서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어제 출마 선언을 본인이 이제 준비한 출사표, 출마 선언문을 읽고요. 기자들과는 화상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좀 하나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의 맹공을 퍼부은 최재형 출사표.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죠. 대안을 묻자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약간 이런 답변이 많았어요, 어제. 여기 보시면 정치 입문 얼마 안 돼서 뭐 이런 설명까지 본인이 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이 기사는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목을 했어요. 그럼 어제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 규제 법안 중에서 꼭 철폐해야 되는 법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장하는 그러한 법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원장직에 있으면서 사퇴할 때까지라도 제가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퇴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정책 선언 질문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 답변한 것도 있지만 답변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뭐 정치에 처음이라서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어요. 그러자 한 기자가 그러죠. 아니 그렇게 노력하겠다, 준비가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왜 출마 선언을 하신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런 질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이나 할 준비가 있으면 뭐 준비를 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이 정도 표현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이래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본인 지금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중도 사퇴하고 나와서 입당도 하고 지금 출마 선언까지 불과 이제 37일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아마 이제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한 거는 본인이 중간에 사퇴하고 출마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 그렇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왜 당신이 중간에 사퇴하고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라든지 예. 지금 이제 한 2번 정도 질문하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뭐 돈을 다른 데 써야 된다. 산업구조 개편해야 된다. 그럼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잖아요. 산업구조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직 공부가 안 됐다.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 이분이 그러면 왜 중간에 사퇴해서 정치하러 나왔는가? 예.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뭐 그냥 뭐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일할 때 별로 크게 나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나갈래.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어제 뭐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줌 인터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본인 이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점수는 다 까먹은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유영권 대표님.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어제 이 출마 선언, 이 행사 그리고 질의응답 다 끝난 뒤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뭐 사법시험 볼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약간의 취지의 설명들이 좀 나왔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그런 반응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두 가지를 봤거든요. 하나는 왜 출마하는가. 예. 예, 감사원장 국가 서열 랭킹 메디 안에 든 사람이 예. 사표 내자마자 출마하는 게 왜 출마하는가. 예. 그거는 전 설명이 됐다고 봐요. 예.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예. 애국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그런 측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거는 얘기를 저는 했어요. 뭐 설명이 됐고 예. 한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대통령은 정권 재평가가 정권 평가가 아니거든요. 예. 어떤 미래를 꾸려나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국민한테 꿈을 주는 부분을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꿈을 주는데 지금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가 나왔으면은 그 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 꿈 주는데 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질의응답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안들이었어요, 다 현안들. 한반도 예. 평화. 이건 뭐 언론사 입사시험 면접으로 말하면은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라.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다 예상 질문이거든요. 산업구조 개편, 재편 누구나 다 상식적인 국가 고위직이면 생각할 건데 그거를 답을 못한다. 그리고 공부 더해서 오겠다. 성격과 관련 좀 있을까요? 뭔가 꼼꼼하게 챙겨는 물론 뭐 성격? 소탈하게 볼 수도 예. 있죠. 모르는 건 모르고 얼렁뚱땅 얘기 안 하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면접 시험에서 입사한 후에 저 공부 더 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겠다 하면 합격될까요? 합격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는 강인한 근성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못 보여줘서 그 비교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없는 거, 예. 청양고추가 맵지 않은 거. 저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품위도 있고 예. 애국적이고 우리나라 좋은 분이 저 정치에 대권도저 선언에서 예. 좀 든든하긴 한데 예. 막스 베버도 얘기했잖아요.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근데 열정이 그만큼 있을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가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 좋은 사람 대통령 안 뽑아요. 불굴의 의지 갖고 이 나라 한번 해보겠다. 예. 이런 주먹 불 끈진 사람을 뽑는데 너무 어제 점잖은 그런 수험생으로 말하면 점잖은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도전 의식이 조금 약하고 꿈을 좀 불어넣어주는데 저는 실패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는 보지만은 많은 점수는 못 줬습니다. 김지섭 전 비대위원, 얼음이 빠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음까지 빠진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덜 시원할 수 있어도 여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도 사실 말씀하신 내용 비슷하게 공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좀 화면상에서 나온 그 사회자 천하람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예. 했어요 어제. 좀 저도 아쉬운 마음에. 천하람 변호사는 아침에 매일경제 네, 그 우리- 패널로 출연하는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전화를 해가지고 예. 조금 아쉽다. 나는 이제 오. 최재형 후보에 대한 기대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 있을 텐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잘 못하는 예. 것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나 좀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예.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느 정도 어제 질문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예. 하는데 이 최재형 후보의 성격상 이 아.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그런 신중하다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거군요, 굉장히 그러면은. 신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나왔던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산업구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 예. 사적 자리에서는 그 얘기도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자신의 말,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컨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비전이 불확실하다거나 한 건 아니라고 제가 좀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 설명을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지금 네. 어제 그런 설명이 있었다. 아무튼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